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민주당 전대, 참 이거 독재성, 일당 체제의 문제점이 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데요. 가는 데마다 90%가 넘네요. 야,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해산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해상 사유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갑자기 이재명이가 형수하고 욕설한 내용은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은 형수가 뭐라고 대응했는지 형수 쪽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온라인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녹취록 내용 여러분들도 뭐 다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아주 과거에 그 당시에 이제 좀 들었다가 이제 듣지 않고 뭐 욕설 그거 들을 수가 있겠어요. 자, 안 들었는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독주하는데 이재명 욕설 요것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과연 이게 이번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김두관이가 뭐라 얘기하든지 간에 개딸들은요, 전혀 막무가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설에서는 말이죠. 이 김두관이가 이재명이가 이재명 플러스 이재명 지도부 영남을 무시했다. 그래서 이 동진 정책을 깨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은요, 완전히 속이의 격리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영남 이 대회 그러니까 맨 먼저 울산인데 그리고서 이제 내일 부산 경남으로 이제 넘어가요. 자, 그런데 김민서이가 간만에 1등을 했네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하고 비슷한 이 좌파 계열의 김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고 내달 초순에 부를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공개로 좀 출두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공개해서 정말 사과를 받아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채널A에서 보도한 지금 이제 이원석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지난 6월 달에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이 대면 보고를 받을 적에 지금 이제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개 소환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라. 요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파장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김 여사한테 그런 지시를 할 게 아니라 김명수에 대해서 공개 소환하고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사과를 하도록 해라. 아예 까놓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이 김명수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잖아요. 국회에다 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권 남용. 예. 왜냐면은 뭐 이 허위 사실, 대법원장이나 돼가지고 집 밑에 있는 판사, 그것도 말이죠. 법원장 판사도 아니고 일개 부장판사에 불과한 판사를 갖다가 희생물로, 제물로, 지금 민주당한테 바치려고요. 그러니까 탄핵의 제물로 바치려고 거짓말해낸 거예요. 이런 인간이 말이지, 대법원장 임기를 6년까지 마치고 정말 호시절했죠. 문재인 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김명수에 대해서는요, 지금, 양형 기준을 보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 미니멈 한 2년 이상은 징역, 법정 구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법정 구속으로 가기 전까지 지금 이원석이가 뭐 이런저런 내통선이 많이 달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원석, 그 다음에 김명수를 깊이 비판하는 여론을 좀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뉴델리의 류은일 칼럼니스트가 자, 이진숙이 아주 멋쟁이다. 예, 제대로 이번에 싸웠다. 그래서 자유우파의 새로운 투사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제까지 일단 끝났어요. 예, 일단 끝나기 때문에 이 장관급 후보자가 이 청문 후보자가 3일간 지금 청문회에 임한 것은 사상 초유입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민주당의 청문회 운영 반드시 역풍을 맞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의 울산 합동 연설에서 딱 이 권리당원들 투표를 해봤더니요, 야, 대단합니다. 이재명이가 90.56%, 김두관이가 8.68%, 그리고 김지수가 1.36%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적 투표율을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91.7%, 그리고 김두관이는 7.19%, 김지수는 1.11%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경선 결과를 보면요, 지금 현재 울산 결과를 보면은 김미서이가 오래간만에 1등 했어요. 20.05%. 그 다음에 정봉주 떨어졌어요. 16.10%. 전현희가 13.9%,
김병주가 13.13%.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준호까지가 되는 거예요. 4등, 5등까지가. 12.84%. 그 다음에 이현주가 12.23, 민영배가 5.99, 강선우가 5.6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말이죠. 이 정봉주에 대한 개딸들의 분만이 상당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 정봉주 이 막말의 대가인데, 뭐 정청래 서로가 이제 1등을 경쟁할 정도로 센 대가인데, 요렇게 해가지고는 이재명이가 최고의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체들을 끌고 가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김민석이, 왜냐하면 이재명은 김민석이를 띄우려고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하고 토크쇼까지 했잖아요. 근데 김민석이가 제대로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울산에서는 좀 뜨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김두관 지금의 경우에는요. 지금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도부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동진 정책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요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대중하고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동진 정책을 꾸준하게 구사해 왔는데 왜 전국 정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호남 정당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22대 총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영남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동진 정책을 안 썼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도 또 이재명 같이 연임해서 나온 사람도 하나 없고 딱 이재명이 혼자만 연임해서 출마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연임 출마 자체를 비판하고 있고요. 이재명이가 영남 홀대하고 있다. 이 점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두관에 대한 지지율은 영남에서 7%밖에 나오지 않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김두관이는요. 이재명의 지금 브랜드 정책으로 돼 있잖아요. 먹상이죠. 요거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완전히 독재 1인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가요. 지금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 연설할 때도 좀 박수를 좀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김두관이가 연설할 때는 단 한 명의 아니면 단 한 번의 박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개딸들이 얼마나 김두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를 악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재명이가 독자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이의 욕설이 이 과거의 욕설이 지금 이 온라인에 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욕설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욕설 파일 원본 유포 요거는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위반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요렇게 선관위가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여보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형님이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못 되네요. 뭐예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요거는 뭐예요? 조금 좀 길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네? 어김없이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 뭐라고요? 남편이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쑤신다 있다고 소리할 때 당연히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 누가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시발려나.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요? 야 시발려나.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우리 잘하도록 해요.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시발려나.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발려나. 너 10년 동안 나한테 치료받다니 뭔지 얘기해봐.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녹음해서 공중가.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유 치다 그렇게 설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그냥 찌들 대통령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고 만들려는 게 지금 작전 아닌가요? 야, 어? 자연스럽게 일상 경험을 해봐. 그게 비유죠. 그 정도로 울고불고 했어요. 애기 아빠는 그때 그 5천만 원 사건이 솔직하니 동호 아빠가 얼마나 우리 애기 아빠를 형님으로 개무시를 했냐고. 정말 개무시를 했지. 돈 5천 빌려달라는 게 중도금 좀 쓰자고 몇 달 빌리는데 그 돈 어머니한테 우리 통화했거든요. 어머니가 나 달라고 했다는 말 알았디다. 이익을 주지 말라고 시발려나.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침에 말했어요. 그래 나는 그 돈 달라고 안 했는데 재명이가 돈을 붙여왔더라 그럽디다. 말을 어쩌면 그렇게 앞뒤도 안 맞게 맨날 자기 생각 속으로만 얘기를 하는지 대단하십니다. 나는 대단한 시동생 뒀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인생을 살 때 똑바로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엮어서 형님 정신병원에 집어넣은들 인생이 좋겠어요? 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때까지 사람들 밟고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아저씨라고 얘기했을까? 오죽하면 나는 애들한테 밑줄 치면서 동호 아빠 얘기한 적 없고 동호네 식구에 대해서 한 번도 시댁 식구들한테 얘기해본 적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시달렸으면 자기네들이 주변에서 듣고는 오삼 아들한테 야 대단하다 시동생 지우수하게 생겼어 이제 보니까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개만 쳤다고 가만 안 둔대. 작은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자기한테 대해서 얘기하면 전화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작은 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시어머니 얘기를 자꾸만 들먹거리는데 어머니 욕 들은 적도 없다 그럽디다. 세상에 소설을 써도 아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돈 보내가지고 우리 애기 아빠가 그만큼 처절하고 슬퍼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이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나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진짜. 내가 피싱 옆에서 웃었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부인이 그랬습니까? 잘못만 그랬지? 야 동호 엄마 행실 어땠는데?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야, 이발라.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네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말 안 하고 살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동생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난 다 묻어두고 우리 신랑한테 말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무슨 팬티 소리를 들먹이고 있어. 야 어디서 살림가 없던 팬티를 들먹이냐 그런 소리를.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부인이 하게 다니게 만드냐고.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이렇게 아이고 그래 그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큰아버님한테 내가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동호 아빠가 지금 정신병에 쳐낸다고 전화했을 때 큰아버님 한마디가 뭐였는지 알아? 나는 그때 동생 취임 진단 간 이후로 시댁하고 연락 안 하고 삽니다. 나는 그날 충격받은 일로 절대 시댁하고 연락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세요. 자기 행실이 어땠는지, 형제들이 얼마나 눈 감아두고 참아줬는지. 세상에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와서 떠들고 있어. 말을 안 하고 있어. 바본지 알지? 가만히 땡긴지 알지? 어떤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엄마도 꾸미냐고.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정신 차려. 이재명 정신 차려. 알았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욕도 하지 마. 난 너한테 욕 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욕 들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어. 나는 너가 욕하는 거 하나도 괜찮아. 바꿔봐야지. 내가 너 못 바꿔. 너? 어머니는 뭐 그거 그냥 네가 말려줘야지. 그랬더니 나빠져가지고 새거 씨가 얘기할
그렇게 얘기하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든? 아이고, 녹음 뜨셨어요? 그러면 밝히세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심정이었다고 얘기할 거라고. 얼마나 우리 신랑이 너한테 무시당하고 울고불고 했는지 알아? 어? 야, 아이고, 넌 욕해서 좋겠다. 그렇게 욕하면 좋니? 신랑아 나한테 무슨 소리 줬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20년 동안 네가 우리 개무시해가지고, 형제들 개무시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상처받았어. 내가 무시했어. 네가 무시당했어. 아니지. 동호 아빠 성품이 그렇지. 아나 무인이고 자기 말만 할 줄 알고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범인 취조하듯이 얘기하고 세상에 그런 줄만 아세요. 네 얘기만 끊으라고 전화하자마자 지금은 정상인가 뭐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하는 말이야? 어? 내가 지금 농구한 날 보내줄까? 아 보내. 아니 뭐 사람은 다 옳다야. 응? 남보다 다 옳다. 나는 그래서 20년 동안 동아 아빠 때문에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성품이 말을 안 하는 무슨 뜻인가? 또 속어 쓰시지? 쓰셔봐. 어디 드러나 봅시다. 내 전제 자체가 그렇게 미웠던 거야, 김치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아 아빠의 행실이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든다는 얘기. 그 얘기면 됐지. 뭘 또 꼬집어 빼내요. 뭐 팬티 얘기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범인 취조당해요? 전반적인 흐름이 하는 행동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하나 꺼내서 얘기해보지도 않고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자, 여기서 제가, 자, 이런 방송 저도 정말 듣기가 민망스러워갖고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인간을 90%를 지지해주는 개딸과 그 지지자들. 대한민국의 인륜을 생각해달라. 대한민국은 동방예의 지옥이다. 이런 인간을 90%나 찍어주는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망해야 됩니다. 나라는 망하면 안 되죠. 이런 거를 반면교사해서 더 반듯한 나라가 되겠는데 이 형수의 얘기를 보면은요. 이재명의 인간성이 얼마나 더럽고 못된 인간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형수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박인복 여사인데 이 형수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김혜경의 비리도 어마어마하다. 뭐 불륜일지 뭐 부정부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팬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까면 나 다 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참 부창부수가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게 지금 지금 이제 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더 폭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유효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완전히 자유민주도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정당임에 인륜의 근본을 해치는 정당이잖아요. 인륜의 근본을 해치는데 인륜의 근본을 해치는 정당이 무슨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민주당 해산 청원에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요. 지금 이제 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지금 요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럼니스트인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죠. 아주 이 필력 대단하신 분인데 지금 뉴델리에 쓴 칼럼이 되겠습니다. 제목이요. 한국 내전이다. 딱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간의 내전. 이번 이진숙 청문회를 통해서 내전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청문회는 굉장히 처절했고 일종의 다부종 전투였다. 피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그래서요. 지금 언론노조와 국회에 잠입해서 시위까지 했고 이거는 공비 침투와 같은 그런 공격이었고요. 최민희 부류는 일종의 떼공격을 했는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진숙과 강비용 KBS 이사 단기 필마로 저항을 아주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투력은 정말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보면은 총선 없는 사상의 내전이 폭발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없는 내전에서 강규영의 강단과 절규 요게 이제 민주당 좌파들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진숙 정말 잘 싸웠다. 그래서 굉장히 잘 싸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언론노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MBC 민영화에 성공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쭉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자, 최민희 청문회에서 이진숙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공방은 한국에서 벌어져 온 사상전, 체제전을 압축적으로 반영했는데 타협과 공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총성 없는 내전이었다.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이은 한국 내전인 셈이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강용규의 강단과 절규가 대단했다.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85년 전에 등장한 우리 한국에서의 NL 운동권은 민주화를 한답시고 사실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꾀했는데, 그래서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거 NL 세력들이 운동권들이 각계각주에 침투해서 실권을 틀어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NL 운동권은 문재인 집권 후에 KBS 언론노조 일꾼들과 연합해서 결국은 진실비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제 우파 언론인들을 전부 숙청하는 기구로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론노조 일꾼들은 눈엣가시 강규영 교수가 있는 대학으로 떼지어 올라가서 아우성치고 겁박하고 결국은 KBS 이사직을 사퇴하면서 사퇴를 시킨 것이죠. 결국 법카 감사를 해가지고 사퇴를 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강규영 교수가 뉴델리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 사진 찍고 동네에서 가족들이 법인카드 썼는지 탐문하더라. 이런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 강규영 참고인을 퇴장시켰고 강 교수는 외치기를 듣기 싫으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절규를 했다. 예. 그리고 MBC 일병 구하려고 궤변을 넣는 게 바로 민주당 지금 최민희 일당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송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데, 저들은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한 것은 방송 장악이 아니고 그것을 혁파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라고 강변한다. 그것을 혁파하는 것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MBC의 불공정 방송을 갖다가 공정방송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방송 장악이라고, 자기네들이 방송을 진짜 장악했는데 이것은 장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C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송사법도 이제 밀어붙였다 이겁니다. 정말 뻔뻔하고 정말 낯가죽이 두껍기 짝이 없다. 자, 그래서 저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김홍일 탄핵에 이어서 또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방송 기득권을 한사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의다. 그리고 저들은 몰아세웠는데 이진숙 당신은 구다. 5.28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법카를 왜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이런 이런 걸로 몰아세웠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 억지를 짤막하게 제쳐버렸다. 이승만, 박정희 존경한다고 말하면 극우, 그리고 5.18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지 않았느냐? 법카, 그건 나의 정상적 영업 활동이었어. 요렇게 맞받아쳤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2일차에 이진숙은 뭐라고 천명했느냐? MBC 편향성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 이러한 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진숙과 강규영은 잘 싸웠다. 그래서 최민희는 이진숙의 확실한 사진 증거 보여주기를 조롱이라고 하면서 이 피켓 설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차트 설명. 조롱이라고 하면서 사과시켰고, 왜 자기들만 공격하고 상대방은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냐. 정동영은 무엇이 후배 이진숙을 저렇듯 변화시켰을까? 의아해 했다. 이것이 이진숙의 NL 운동권 비판을 지적한 것이라면 그거는 변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다. 이진숙 강규영과 함께 외치자. 언론노조 나팔수 MBC 민영화. 방송사법 거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 당에서 말이죠. 방송사법, 그러니까 방송법 플러스 방송사법 플러스 방통위법. 그래서 방송사법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요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한테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거부해야죠. 그래야 헌법과 법률 질서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마지막까지 살려낼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